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이야, 역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는 세계적 비상사태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코로나19? 자, 2017년 2월 독일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한 빌 게이츠. The danger and the impact is right up there, perhaps even higher than even nuclear war or climate change. 즉, 전염병이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또다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소름인데요. 팬데믹까지 예상할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세계보건원에까지 발을 넓혀서 거기 예언이 또 적중할 거라고는 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년 뒤인 2020년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 빌 게이츠의 예언. 빌 게이츠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는요, 예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 운동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연구를 위해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7위 공개합니다. 세계 스포츠 대회를 예언한 모모. 올해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들의 축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터키의 이스탄불과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토키오. 그런데 말입니다. 개최지가 확정되기 무려 25년 전인 1988년 네. 이것이 도쿄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오토모 가츠히로의 아키라. 아키라? 1988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2019년의 미래도시, 일명 네오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년엔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야.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 도쿄에서 개최될 세계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요. 전쟁으로 붕괴된 경기장을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카운트다운하는 광고판까지 등장하는데요. 우와. 오. 202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2019년이니까 그렇죠. 마치 요즘 만든 것처럼 돼 있죠. 야, 25년 뒤의 미래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애니메이션에 예견한 거네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게다가 지난 3월 24일 일본 정부와 세계스포츠대회위원회인 IOC는 2020년 도쿄 세계스포츠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광고판. 저희 보면 중지다 중지라고 써 있죠. 낙서로. 정말 중지다네, 중지다. 중지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를 중지하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머? 저걸 누리꾼들이 또 포착을 한 거예요.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애니메이션 말고 원작 만화책의 한 장면에는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요, 저렇게. 이를 두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걸 예언한 거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일까지 147일 남은 시점인 지난 2월 28일 일본 곳곳에서는 아키라 속 예언이 담긴 간판을 실제로 제작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중지다 중지 깨알같이 그랬었네. 제한돼 있네요. 웬일이냐.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아키라를 그린 오토모 가츠히로의 애니메이션 후속작에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예요. 에이. 저거 저 스펠링도 어디, 똑같아요. 어디? CORONA. 야, 이 작가분 예견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죠, 진짜. 아무튼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아키라에 적힌 낙서는 정말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한 영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병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메르스가 치사율은 더 높지만 뭐 이 정도의 공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메르스는 이제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에서만 사망자가 많았지 맞아요. 전 세계적이진 않았거든요. 진짜 팬데믹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더욱 재조명된 게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무려 6년 전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의 발병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요. 극중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감염되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19를 미리 예언한 듯하죠. 아, 맞아요. 저게 지금 IPTV 순위에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저 영화랑 컨테이전이랑 역주행했어. 아웃브레이크랑 이런 영화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아웃브레이크 오래간만에 듣네. 저 영화 나왔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흥행 스코어가 별로 안 좋았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뭐 지금 그대로잖아요. 똑같죠.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정부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 도시를 봉쇄한 것과 흡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 9일 이탈리아에서도요. 주민들의 이동 금지 조치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6천만 이탈리아 국민 모두가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동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 하는 장면도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 데 사재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생필품 다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영화 감기에서의 내용이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살짝 스포가 있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극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 완치된 사람의 혈액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2월 중국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죠.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피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수혈하는 혈장 치료법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이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는 연구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빨리 개발돼서 정말 그땐 그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정리돼야 돼요, 이건 진짜. 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4위 공개합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미국의 한 출판 관련 매체가 공개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다소 의외의 소설이 올랐는데요. 책을 읽은 이들의 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죠? 2020년 이 소설을 읽으니 소름이 돋는다.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책을 예견서라고 불렀습니다. 뭐길래 아까 그 타이탄만큼이나 무서운 소설이에요? 자, 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느낌이 오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소설인가요? 자, 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과 함께 미국 스릴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발표한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일명 2020년 예견서로 불린 이유,
우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도 하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와, 진짜 아니 우한이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는 우한 요번에 처음 알았어. 우한이라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소설 어둠의 눈은요. 중국 우한 외곽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우한 400 바이러스가 미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아니 뭐 2000년 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스나 메르스 경험했던 이후에 쓴 소설도 아니고 그래도 놀라운데 잘 안 알려진 도시를 발원지로 설정하는 소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 속 구절. 우한 외곽 모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 우한 400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악을 했느냐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고 의심. 실제로 이런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데요. 2017년 연구소 설립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국립생물안전성 연구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다. 네. 내용도 닮았고 사실 뭐 중국의 지명과 연구소까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입니다. 31년 전인 1989년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아니 시간 여행자들이 꽤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한 명씩 다 있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네. 우리가 조사한 것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마 두 기자님들도 이 예언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뭔데요? 1989년이면 잠깐만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자, 그리고 지금 이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데요? 뭐지? 난 안 봤을걸?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 서기 2020년 이 베네치아의 하늘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납니다. 게임이네, 게임. 이거 한메 타자. 게임.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한메 타자 게임 이거 1분당 몇 타치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전 게임. 독수리라 몰라요. 그게 그 단어들이 바이러스처럼 내려오는 걸 똑같이 쳐갖고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뭘 그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맞죠? 어? 2020년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난다는 이 내용. 네, 했지 내가 이거. 현재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가슴 아픈 또 코로나19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죠. 특히나 이탈리아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대한민국 예언서의 정체 한 기자님이 맞추셨습니다. 아하. 1989년에 개발된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수리들을 구원한 타자 교습용 프로그램 한매 타자 교사. 기억하지.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기억하지. 여기 단어는 1분당 몇 타치고 단문은 몇 타, 장문은 몇 타 다 이 친구들하고 내기하죠 이거 가지고. 그래픽이 너무 예스럽다. 다들 추억이 새록새록하시죠?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현재 유명 게임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광고로 익숙한 그 택진이 형님입니다. 그분이죠. 네. 자, 물론 그가 31년 뒤에 코로나19를 예측해 베네치아를 내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지만요.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자 택진이 형, 당신은 대체 예전에 생각 없이 타자 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 이렇게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탈리아 북부를 골랐을까요? 아, 그것도 베네치아라고 딱 그 도시를. 베네치아 지금 완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네. 이미 오래전에 코로나19를 예언한 소설, 그리고 타자 연습 프로그램. 그러나 우연이든 예언이든 지금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작가들은 미래인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미래인인 거 커밍아웃 해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민 애니메이션. 와, 짱이죠. 이거 보셨죠? 오기 전에 보셨죠? 아, 저는 이게 예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기사 양이 엄청날걸요? 맞아요. 뭔데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무려 33년째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학과 풍자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 트럼프를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대표죠, 대표.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en? 저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16년 전에? 네. 저 장면 캡처 많이 돌아요, 저 장면이.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작가가 미래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사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저기 보시면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밑에 저렇게 나오죠. 디비전 오브 월드 디즈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심슨 대체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Outbreak of the deadly Pandora virus is spreading rapidly. All ships must remain at sea.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해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너무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무려 8년 전인 2012년에 방송이 된 겁니다. Unprecedented threat requires a worldwide quarantine.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American basketball superstar Kobe Bryant.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e was among at least 4 people traveling in his.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20년간 NBA 챔피언 5회, 올스타 MVP 4회 수상, 2008-2012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의 주역, 화려한 이력을 남기며 농구계의 새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것이 평생 커리어 동안 팀을 떠나지 않았어요. 팬들 곁을 지킨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마지막. 코비 브라이언트는 2016년에 은퇴한 뒤 둘째 딸 지아나가 속한 중학교 농구팀을 감독해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경기를 감독하기 위해 딸 지아나와 농구팀 동료들과 함께 전용 헬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헬기가 그만 로스앤젤레스 북부 상공에서 추락. 코비와 딸 지아나를 포함해 헬기에 탑승한 9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뭐 사고가 있던 날 우리 녹화장에서도 뭐 농구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적인 비보를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죽음을 정확히 예언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8년 전인 2012년에 말이죠. 코비는 결국 헬리콥터 추락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요. 한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물론 당시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믿지 않았지만요. 코비가 정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 SNS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코비가 사망한 다음 날 예언을 한 익명의 사용자가 또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다며 자책한 그. 자기 말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했나 보다. 과연 그럼 왜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걸까요? 그러니까 왜